자, 오늘 드디어 청첩장이 밀려들면서 또 축의금이 막 나가는 그런 시즌이 되기 시작했습니다. 물론 저에게는 또 하나의 수입인 부캐, 뭔 얘기를 너무 많이 했나? 하여튼 부캐가 이제부터 막 들어오는 시즌이지요. 오늘 SES에 그 바다가 결혼을 했는데 제 직업상 이제 직업병이니까요. 어떤 부캐를 했나? 부바르디아 부캐를 했어. 이 일명 수혜 부캐라고 하는 그 수혜는 결혼을 안 했어. 근데 예전에 김래원이랑 드라마에 나왔을 때 부캐를 하나 들었는데 그게 너무 임팩트가 있었나 봐. 그 부바르디아라고 네모나게 생긴 꽃들이 있어. 그렇게 작은 꽃들이 이렇게 하나를 딱 꽃 다발로 만들어서 꽃 부케로 드는 것 중에 가장 유명한 꽃은 은방울꽃. 이게 케이트 미들턴 그 왕실의 그 왕세자비가 들어서 정말 세계적으로 유명해졌지. 우리나라에서는 일명 고소영 부케. 연예인들 중에서 고소영, 박시연이 들었다고 해서 고소영 부케라고도 하는데 이게 사실 가격이 어마어마해. 뭐 한 500만 원에서 1000만 원. 부케가요? 왜 그러냐면 이게 우리나라에서 나는 꽃이 아니야.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은방울꽃 부케를 한다 하면 일본에서 수입을 해와서 부케를 만들어야 되고 꽃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사실 만드는데도 손이 많이 가고 작고 여린 꽃이라서 이렇게 손질하는 거, 운송하는 거 굉장히 조심스럽게 다뤄내는 꽃이라서 1000만 원도 호가한다는 그런 비싼 부케죠. 우리나라에서만 비싸고 원산지에서는 은방울꽃이 많이 나기 때문에 옛날부터 많이 부케로 사용됐었어. 그래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부케라서 이 꽃을 들면 잘 산다. 행복하게 오래 산다. 다이아나 왕비 부케도 좀 들어가 있었어. 대대로 이제 왕실이나 어떤 결혼식에 많이 쓰는 꽃인데 케이트 미들턴이랑 다이애나 왕비랑 그 부케 스타일은 달라. 그 다이애나 왕비가 입었던 옷은 굉장히 과해. 뻥 들어가고 옷 치렁치렁하고 그때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경기가 너무 좋고 이럴 때라서 왜 패션이 경기를 많이 따라가잖아. 옷도 과하고 옷이 커지면 당연히 꽃도 커져. 그러니까 웨딩드레스가 커지면서 부케도 커서 이렇게 축 늘어지는 캐스케이드 부케라고 하거든. 캐스케이드 다운 내려가는 스타일의 큰 부케를 들었는데 케이트 미들턴 그 왕세자는 굉장히 단아하고 조그맣고 러블리한 작은 사이즈.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그런 것 같아. 드레스도 굉장히 심플해지고 부케 사이즈도 작아지고. 요즘 우리나라에서 부케를 보면 어머님들 80년대 뭐 70년대 결혼하셨던 심지어 90년대 초반까지도 부케 사이즈가 엄청 컸어요. 꽃이 막 크고 막 부케 100컵 이만한 거 하나씩 막 달려있고 막 이랬는데 요즘 보면 전부 다 딱 요런 사이즈 정도로 신부가 딱 단아하게 들기에 부케가 작아지는 경향이 전 세계적으로 좀 있는 스타일이야. 그리고 계절에 따라서 부케를 다르게 들기도 해. 예를 들면 지금 5월 4월이죠. 봄에 4월 말부터 5월쯤 되면 가장 아름다운 부케는 꽃 중의 꽃이라고 하는 우리 작약. 이 작약은 진짜 5월달 그 시즌에만 딱 나는 꽃이기 때문에 축복받은 5월의 신부 막 이런 말 할 때 5월의 신부만 들 수 있는 작약꽃 이런 얘기 하거든. 작약꽃은 덩어리가 커. 얼굴이 크고 그랬는데 누가 들었냐면 한가인. 한가인이 얼굴이 좀 동글동글해. 동글동글한데 그 작약의 사랑스러운 그 몽우리 이건 달 고른 것 같아. 그때부터인지 작약 부케를 굉장히 많이 들기 시작했어. 또 누가 있나? 소유진. 우리 또 백종원 아저씨랑 결혼한 소유진. 소유진은 봄에 드는 수선화. 굉장히 이른 봄에 들 수 있는 꽃들이 수선화랑 튤립. 튤립은 김효진 유지태. 계절별로 가장 어울리는 꽃으로 말씀드리면 한 1월에서 2월에는 수선화라든가 튤립이 계절꽃, 제철꽃이야. 그런데 튤립은 좀 안 좋은 면이 있어. 튤립은 이렇게 신부가 이렇게 막 들고 있으면 조명 받고 뜨거워지고 막 히터 틀고 입을 벌리기 시작하는데 우리는 튤립이 이렇게 생긴 거라고 알고 있잖아. 근데 이렇게 벌리기 시작하면 정말 괴기 영화에 우주 오디세이 이런 데서 볼 수 있는 그런 입을 막 벌려. 되게 안 이쁘거든. 그래서 튤립 부케를 할 때 조심해야 될 거는 결혼식이 얼마나 빨리 끝나는가 혹은 열을 얼마나 받는가 이런 걸 좀 고려하면서 플로리스트들이 골라야 돼. 김효진 부케 든 것만 해도 입이 좀 벌어져 있거든. 굉장히 신경 많이 쓴 부케임에도 불구하고 그 튤립은 좀 잘 생각하고 고르시라는 거. 그리고 또 이른 봄에 알뿌리 화초 중에 배웠는데 말이지 히아신스를 들었던 연예인이 강혜정. 타블로 강혜정 커플인데 강혜정이 약간 개성이 있었잖아. 타블로 자체도 가수였고 해서 그런지 히아신스가 색깔이 여러 가지야. 보라색인가를 들었어. 연보라. 그 연보라의 히아신스 색깔은 영원히 사랑합니다. 이름마다 색깔마다
꽃말이 다 달라. 그리고 연보라랑 강혜정은 좀 잘 어울리는 것 같지 않아? 핑크색보다는 확실히 연보라가 강혜정한테 굉장히 잘 어울리는 색깔 같아. 신부와 꽃이 너무 잘 어울리고, 히아신스가 냄새가 굉장히 향기로운 꽃이라서 꽃 자체의 예쁨보다는 향기가 먼저 이렇게 떠오르는 꽃이거든. 강혜정도 일반적으로 예쁘다 이런 거보다는 연기 잘하고 참 개성있고 멋있다 이런 쪽이 더 인상에 많았기 때문에 자기 같은 꽃을 골랐구나, 인상적이었어 나한테는. 그리고 백지영이 결혼할 때 정석원이랑 몇 살 차이 나지? 하여튼 백지영이 들었던 꽃은 줄리엣 장미. 얼굴이 굉장히 크고 우아한 장미인데 굉장히 옅은 살구색 같은 그런 장미가 있어. 그것도 백지영한테는 좀 잘 어울렸던 부케 같아. 예를 들면 백지영이 핑크색 작약을 들었다 이러면 좀 아닌 것 같아. 백지영의 허스키한 목소리 잘 어울리는 부케를 들었던 것 같고, 그리고 연상연하 커플이 많이 나오는데 지금 한혜진이 이성용이랑 결혼했을 때 들었던 꽃은 라벤더 부케. 요즘에 이제 부케 트렌드는 큰 덩어리 꽃을 쓴다기보다는 작은 꽃들을 좀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데, 한혜진이 결혼할 때 썼던 게 최근은 아니지만 라벤더가 보라색의 향기가 좋은 부케고, 그렇다고 꽃이 막 화려하지도 않아. 굉장히 수수해. 그 한혜진이 갖고 있는 기존의 이미지, 단아하고 깔끔하고 그러면서도 지적이잖아. 라벤더는 향기가 아로마 세라피 할 때 그 라벤더 향을 쓰잖아. 지적인 이미지를 주기에는 한혜진이 들기에 적합했던 부케라는 생각이 들어. 그래서 나도 라벤더 부케를 본식에 드는 케이스는 처음 봤는데, 짙은 보라색에 꽃도 꽃 같지 않고 약간 허브류 그런 부케를 드는 거는 기존에 많이 없었기 때문에 특이하다 생각했는데 한혜진한테는 진짜 잘 맞았던 것 같아. 그리고 또 우리 결혼식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원빈 이나영의 부케가 있죠. 결혼식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. 기원을 다 따지자면 부케는 신랑이 만들어야 돼. 예전에 여자에게 프로포즈를 할 때 남자가 이 들판의 꽃들을 꺾어서 한 다름 이렇게 주면서 프로포즈를 한대. 하면 그 중에서 여자가 마음에 들 때다. 마음에 들면 이 여자가 그 꽃다발 중에 하나를 뽑아서 남자의 가슴에 이렇게 달아주는 그런 어떠한 풍습에서 부케, 부토니에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거든. 근데 요즘에는 정말 어이없는, 내가 식장에서 봤을 때 부케하고 부토니에가 달라. 그냥 패션만 맞춰서 남자한테 어울리는 꽃을 달아주는 경우, 그건 정말로 의미는 생각을 안 한 경우 같아. 원래 의미는 나의 일부분 이라는 의미에서 그 원래 부케에 있는 꽃 하나를 달아주는 게 부토니에거든. 그래서 결혼식을 할 때 부케를 든다 혹은 부토니에를 든다 이런 거는 큰 의미가 있는데, 원빈 이나영 결혼식이 좀 그랬던 것 같아. 그 세팅 자체가 자신의 고향이었고, 고향의 들꽃을 가지고 부케를 만들어. 사실 이나영이 들면 무슨 꽃인들 안 이쁘겠어. 이나영이 딱 드니까 이게 하나의 그림이었잖아. 모든 사람들의 로망이 된 결혼식. 진짜 딴 결혼식은, 연예인 결혼식에 한 번도 멋있다라는 생각 별로 안 해봤는데 저 결혼식은 참 멋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. 그런 측면에서 결혼식의 이미지를 굉장히 잘 살렸던 결혼식인 것 같고, 그리고 또 라넌큘러스는 요런 동그란 샘플로 보이는 요 꽃, 이게 라넌큘러스입니다. 라넌큘러스는 라넌큘러스만으로도 부케를 만들고요. 라넌큘러스와 장미 혹은 퐁퐁소국 이런 것들을 섞어서 혼합 부케로 쓰는 게 라넌큘러스인데, 라넌큘러스로 부케를 들었던 연예인이 하하랑 결혼한 별. 굉장히 동그랗고 귀엽고 별이랑 잘 어울리는 부케를 들었던 것 같아. 부케는 신부의 캐릭터를 되게 많이 반영을 하기 때문에, 예를 들면 카라 부케. 카라가 날렵하게 생겼는데 드레스가 빵빵하다 이러면 안 어울리겠지. 그래서 인어공주 머메드형의 옷을 입고 카라 부케를 든다거나, 키가 큰 신부들에게 카라 부케로 권하고 작은 신부는 이게 방망이 든 것 같잖아. 잘 안 권하는. 예를 들어서 한가인이 막 카라 이거 별로 안 어울려. 좀 길쭉하게 생긴 애들, 이은희, 미스코리아 출신 이런 사람들이 들었던 부케가 또 카라 부케. 신부의 체형, 얼굴형, 고른 드레스, 가장 중요한 건 신부의 성격. 어떤 꽃이 이 사람이랑 너무너무 잘 어울리는가, 이 사람 같은 꽃인가, 그걸 선택해서 골라주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. 내가 왜 부케를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냐면, 꽃을 팔아서가 아니라, 자 가만히 보면 드레스는 대여일 뿐만 아니라 굉장히 작은 선택사항 중에서 선택의 폭이 좀 좁죠. 매우 좁지. 그 안에서 골라야 하지만 부케는 내가 선택을 할 수 있잖아. 특별한 시즌에 나는 꽃 빼고는 사실 자기가 고를 수도 있고, 디자인도 상의해서 고를 수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유일하게 컨트롤할 수 있고, 나라는 사람을 아이덴티티를 보여줄 수 있는 건 드레스보다는 오히려 더 꽃인 것 같아. 또 하나의 의미는
이건 완전히 내 결혼식만을 위해 준비된 유일한 물건이야. 드레스, 귀걸이, 액세서리 모두가 다 빌린 것이고 남의 것이지만 이 부케만은 내 결혼식을 위해서 오직 이 순간만을 위해서 만들어진 유일한 어떤 제품이잖아. 그리고 또 부케를 내 친구에게 던지잖아. 다른 사람들의 행복까지 기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엄청난 힘이 있는 물건인 것 같아. 결혼식에 좋은 의미는 일부러 음식을 나눠 먹잖아. 음식을 나눠 먹는 건 이 사람들한테 베풀면서 살겠다, 감사합니다 이런 뜻이잖아. 그런 것처럼 내 결혼식 안에서 나의 소중한 사람에게 다음 차례 행복을 줄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부케인 것 같아. 그래서 부케는 사람들이 굉장히 쉽게 생각할 수 있고 뭐 하루 쓰고 그냥 뭐 누구한테 던지는 건데 아무거나 하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내가 생각하기에는 결혼식에서 신부를 나타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오브제이고 만들 때 특히 신중하게 좀 잘 만들었으면 좋겠고 액자 같은 데 사진 찍어서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 들거든. 부케샷 같은 거 찍으니까. 오늘의 연애가 부케는 여러 연예인들 중에 뽑자면 나는 강혜정의 히아신스 부케였던 것 같아. 그 사람을 표현한 진짜 멋진 부케였던 것 같아. 여러분들도 결혼을 언제 할지 모르지만 하신다면 꼭 자신의 부케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잘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꽃으로 정성을 들여서 만드시고 사진을 찍으시고 정말 소중한 친구에게 토싱 하시기 바랍니다. 결혼식이 많은 달이 됐습니다. 부케 잘 만듭시다. 누나는 언제 하세요? 야! 이거 끊어 빨리 여기서.